본격적인 여행 시즌에 앞서 연방정부가 출입국 심사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지난해 여름 전국을 강타한 여행 대란을 번복하지 않기 위한 대응책으로 공항 보안 검색을 간편화한 여행자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실내 여행자 프로그램의 대체 버전입니다. 대상 승객은 보안 검색을 할 때 노트북이나 전자제품, 액체류를 기내 휴대용 가방에서 꺼내지 않아도 되며 신발이나 벨트, 재킷 역시 벗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은 넥서스 카드 소지자와 트러스티드 여행자 카드 소지자 등 글로벌 엔트리 회원이며 제한군인을 포함한 캐나다와 미국의 군인, 국내 항공 승무원과 국제선 승무원, 공항 직원, 연방경찰과 경찰 등입니다. 또 17세 이하 청소년 또는 75세 이상 고령자와 같이 예약한 일행도 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입국 심사는 온타리오주 토론토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퀘벡주 몬트리올, 엘버타주 캘거리와 에드먼튼, 매니토바주 위니펙 공항에서 다음 달 7일부터 21일 사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앞서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성공적이었다고 전한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최고 수준의 보안 검색을 제공하는 동시에 더 많은 승객의 출입국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주요 공항들은 항공기 지연과 결항, 출입국 보안 검색의 장시간 대기, 수화물 분실 등으로 심각한 대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특히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은 당시 정시 운항률이 35%에 그쳐 세계 최악의 공항이란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이후 공항 측이 직원 수를 늘리고 시간당 항공편 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업계 전문가는 보안 검색은 시간이 단축될 수 있지만 승객 수까지 제한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화물 지체 등 여전히 불편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0여 년 전 발생한 10대 소녀 살인 사건의 범인이 최신의 유전자 감식 기술 덕분에 확인됐습니다. 퀘벡주 몬트리올에 사는 샤론 프라이어 양은 16살이던 1975년 3월 29일 집 근처 피자 가게에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나갔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프라이어 양은 사흘 뒤 몬트리올 남쪽 해안 롱게이 숲속에서 성폭행 뒤 살해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프라이어를 묶은 옷가지에서 소량의 유전자가 검출됐으나 양이 적은 데다 기술도 부족해 감식하지 못하고 수사 자료로 보관해왔습니다. 그러다 2019년 유전자 샘플을 미국 연구소로 보내 새로 개발된 염색체 증폭 기술로 감식한 뒤 데이터베이스 조사를 통해 이곳에 살던 프랭클린 로마인의 친척들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달 초 1982년 이미 숨진 로마인의 시신에서 유전자를 직접 채취해 최종 확인 작업을 거친 끝에 마침내 로마인이 프라이어의 살인범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고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바퀴 자국도 일치했지만 당시 용의 선상에 오른 122명 중 로마인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각종 범죄를 저질러온 미국인 로마인은 가석방 상태에서 몬트리올로 도주, 프라이어 양을 살해한 뒤 더 머물다가 다른 사건 용의자로 붙잡혀 추방됐습니다. 이후 다시 몬트리올로 되돌아왔다가 1982년 사망, 고향 웨스트 버지니아에 이송돼 묻혔습니다. 언니 사망의 진상규명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동생은 길고 긴 오랜 여정이 끝났고 사건도 해결됐지만 샤론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지구상에 살아있지 않은 이상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를 수 없으리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자료를 활용해 로마인의 다른 범죄 가능성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를 찾는 외국인 방문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61만 4천여 명이던 해외 여행객은 지난 2월 120만여 명에 이어 3월엔 137만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캐나다를 방문한 해외 여행자 수는 28만 1,400여 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 8,900여 명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하며 코로나 이전의 5분의 4 수준까지 돌아왔습니다.
이 기간 한국인 여행자 수는 5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 증가했습니다. 한 달 전 6천여 명보다는 줄었지만 지난해 3월 2천여 명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캐나다 방문은 유럽 여행객이 11만 4,7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가 7만 2,400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 2만여 명, 중국 11,000여 명, 일본 7천여 명, 그리고 한국 순입니다. 일본인 방문객 수가 1년 전보다 무려 500% 가까이 급증했고 중국은 226%, 브라질 196%, 호주가 152%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미국인 방문자 수는 110만여 명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객이 77만 9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41만여 명이 당일 방문이고 37만여 명은 여러 날 다녀갔습니다. 해외를 다녀온 캐나다인도 420만여 명에 달하며 증가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캐나다인 수가 330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130만여 명은 항공편을, 200만여 명은 자동차를 이용했으며 절반 이상인 120만여 명은 당일 여행이었습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를 여행한 캐나다인은 91만 5천여 명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물놀이 안전사고에 모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5분경 온타리오주 에이젝스 할우드 애비뉴와 로슬랜드 로드 웨스트의 한 가정집 뒤뜰 수영장에서 3살 여아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더럼 지역 경찰이 의식을 잃은 채 건져진 여아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이 여아가 수영장에 빠지게 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가운데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웨스트 밴쿠버에선 계곡에 빠진 애완견을 구하려던 40대 남성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9일 밤 9시쯤 사이프러스 폴스 파크에서 산책하던 중 애완견이 물에 빠지자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급류에 휩쓸린 남성은 다음날 이른 아침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싱가포르 이민자 출신의 금융인으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등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며 모두에게 매우 친절하고 사랑받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반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 하이웨이 7 웨스트와 죄인 스트리트 동쪽 크레디스톤 로드 400번지 플라자에 있는 녹음 스튜디오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 남성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또 다른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수사 중인 욕지역 살인사건 전담팀은 사건 발생 당시 스튜디오에 함께 있었던 여러 명 중 아직 경찰에 알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며 연락해주고 이 지역에 대시캠 영상 등을 소지한 사람도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젯밤 11시 50분엔 토론토 서쪽 험버 블루버드와 에이번 애비뉴에 있는 아파트 건물 앞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으며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현장에서 탄피 여러 개와 총알에 파손된 차량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교사들과 푸드뱅크, 옹호단체들이 교내 무료 급식 제공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고물가 탓에 온주의 많은 학생들이 식량 불안정에 직면해 푸드뱅크에 의존하고 있다며 아침과 점심 등 무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자금과 자원 및 기반 시설을 학교에 제공해줘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관련 단체에 따르면 푸드뱅크 고객의 30%가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이며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사이 58만 7천여 명의 어른과 어린이가 430만 번 푸드뱅크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온타리오주 복권공사가 캐나다 최고 복권 당첨금인 7천만 달러 복권의 주인공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28일 스카보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팔린 로또 맥스 복권이 7천만 달러에 당첨됐는데 아직 수령하지 않았고
판매점에 CCTV도 없어 구매자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시기 스카보로에서 복권을 구매했으나 미처 확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머니와 서랍, 지갑 등을 꼼꼼히 찾아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당첨 티켓을 분실했다고 생각될 때도 주인이 맞는지 여러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복권 공사에 연락해 줄 것을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28일까지 복권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복권 당첨금은 향후 보너스나 프로모션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공사에 따르면 연간 1%의 당첨 복권이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